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인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표제부는 공유부하고 전유부에 대한 건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해서 나타내는 곳은 갑구, 을구입니다. 그럼 갑구가 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표제부 다음으로 나온 요 갑구는 가장 중요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갑구는 첫 번째 나오는 소유권은 이 집이 현재 누구의 소유이고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는 지금 요거를 표기를 한 게, 음, 말소상 전부 포함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말소상에 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현재 유효사항만 되어 있다고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말이 가 있는 이걸 주말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유효한 사항들만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소유권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걸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나오고 옆에 보면은 개인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신탁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 신탁사라든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준공심사, 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받은 다음에 누군가의 목적이 누가 만들었는지 최초를 하는 등기예요. 근데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자기 금액으로 다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이렇게 세 군데서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이렇게 세 군데서에서 진행이 되는데 신탁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이제 등기가 되다 보니까 1차적인 소유권은 신탁사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본전 등기는 신탁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 신탁 등기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시는데 신탁사는 일단은 법인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 말고는 따로는 없어요. 신탁 원부를 들여다보면은 지금은 이제 소유권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말이 되어 있는데 신탁 원부를 보면은 여기에 누가 임대를 하고 뭐 매매를 하려면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신탁 원부만 잘 들여다봐도 계약 주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가 없으실 거예요. 이 금지사항이라는 거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고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부분 주말이 돼서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는 금지사항이었었고 두 번째로 넘어간 게 보존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된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분양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양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분양권 전매를 했는지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등기 원인이라는 게 있고 접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기 원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게 보통은 계약이죠, 계약. 여기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매매 계약인 거죠. 근데 매매 계약을 분양 계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부 다 이제 매매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5월 16일에 계약을 했는데 3년이나 지난 이후에 잔금을 치는 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갭 투자일 가능성도 있지만 요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18년에 보존 등기했으면 이때 처음 건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은 15년도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서 분양 계약을 했고 중도금 납부 다 한 다음에 잔금일이 4월 13일이 되는 거예요. 이 잔금일은 이 접수일 그 소유권 보존 등기보다 빨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보존 등기가 1번으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잔금을 치르고 뭐 이제 등기 접수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분양의 경우에는 꼭 체크해 두셔야 될 게 실제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모아서 등기를 치니까 실제 잔금일과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때는
등기 접수일과 잔금일 좀 빠른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은 분양을 하면 얼마에 분양했는지 다 나와 있고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여기 나와 있는 등기가 되는 계약서는 현재 보시면 이 집은 여기 KCC 스위첸이고 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더라도 김분양이 3억 5,600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때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전 주소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왜 전 주소지로 되어 있냐면 현재 잔금을 치르고 여기에 살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 계약 당시로 등기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현재 주소로 이전해서 등기를 치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주소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 당시의 주소를 쓰기 때문에 집으로 이사 오기 전 주소지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는 주소는 현재 주소지가 아니라 계약 당시 등기부에 찍힌 주소지가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김 분양이 분양받은 다음에 이제 아까 요 분양 받았으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주말되고 취소가 되고 또 한 번 매수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매매 계약서를 쓴 날짜랑 잔금 쓴 날짜가 통상적으로는 2개월에서 3개월 가량 되는데 지금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5일 차이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예요. 잔금 치르고 바로 계약하고 바로 잔금을 치렀다는 내용이니까. 이 매수가 김 분양한테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건 5일 뒤에 잔금 치르고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케이스들은 뭐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을 매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짧은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건 특히 드물고 일반적으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 변동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에서 전에 있던 살던 집 주소가 나오는 거고요. 거래가액도 지금은 다 찍힙니다. 음, 요게 주소를 변경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여기 매매할 때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주소는 지금 여기 건물의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느냐면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주소가 같아야 돼요. 주소가 현재 주소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주소 변경을 먼저 변경 등기를 한 다음에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지는 현재 주소지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인데 예전에는 갑구가 가장 중요했어요. 물건이 가장 채권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부동산 용어 중에서 채권은 물건을 이길 수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돈을 빌려서 담보로 설정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소유권 이전이 그거를 앞서고 채권은 분배를 할 때 채권들이 n분의 1로 분배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냥 돈을 빌려줘서 뭐 가압류나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그래서 을구가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런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을구 중에서 물건화 시키는 채권이 있어요. 채권 중에서 물건화가 되는 채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대출을 받는 근저당권 설정. 요 근저당권 설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당이랑 좀 다르게 금액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리금을 갖고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날짜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채권 최고액은 채권 최고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빌리는 돈의 전체를 적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실제 빌린 돈을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억 5,200이라는 건 실제 2억 5,200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한 110%, 120% 잡혔다고 하니까 뭐 2억 2천, 뭐 2억 3천 요거는 110으로 나눠보든지 120으로 나눠보든지 130으로 나눠보든지 하면 딱 떨어지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현재는 대부분 이제 시중은행이 110%로 작년서부터인가 110%로 전부 다 낮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10%로 나눠주면 되겠죠. 현재는 설정은 다 말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분양당했던 김분양이 이 매도한테 넘기면서 이 부분들은 다 말소를 하고 넘겼겠죠. 이 매수한테 넘기면서. 그래서 1번 근저당권도 해지가 됐고, 이, 이 부분은, 이 매수는 여기 주소지를 변경을 해서 다시 또 대출을 받았죠. 4월 26일 날. 요 같은 경우도 4월 26일 날 그 자서라든가 뭐 이유가 있어서 채권 금액을 쓰고, 여기 이제 접수가 된 건 5월 2일인데, 대출 같은 경우는 위에 본 것처럼 보통 대출 날짜일하고 접수일하고 보통 같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르게 나와 있는 거는 채권 관계가 다른 계약서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넘어간 거라고 보면 되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구의 소유권과 을구의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임차권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을구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물권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이랑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리관계 분석은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